안녕하십니까. 판단을 도와주는 사이언서 김병준입니다. 고대 철학자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술은 사람을 매료시키는 악마이고 달콤한 독약이며 기분 좋은 제약이다. 물론 감은 건물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멋진 분위기에서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 가볍게 술 한잔하면서 이야기 나누는 것은 참 로맨틱하지 않습니까? 물론 술이 아니라도 좋습니다. 오늘 저녁 식사하신 후에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 또는 가족과 함께 차 한잔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은 어떨까요? 김병준의 판도사 출발합니다. 김병준의 판도사. 오늘의 주제는 술. 술의 역사에서부터 잘못 알려진 속설, 술의 비밀까지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모든 이야기가 공개됩니다. 기대하세요. 50kg가 2병 마시는 거는 네. 그거는 마시는 게 아니고 그거 들이붓는 거야. 여러분 아름다운 하루입니다. 아 오늘 기분 진짜 너무 좋네요. 제가 이긴 건 또 처음인 것 같아요. 아, 그 술 많이 마시면 머리 나빠지구나. 아니 근데 좀 사실 그래요. 술을 끊기가 어디 쉽나? 첫 번째 순서, 대결 토크. 술 꾸준히 마시면 주량이 늘어난다? 아니다. 심리적인 현상일 뿐 주량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 이 헷갈리면서도 궁금한 이야기 지금부터 풀어드립니다. 맨날 저런 식이야. 그러니까요. 우리만 반칙이야 찬밥이야. 이건 반칙이야. 술이 땡긴다니까. 그쵸? 나 한잔 할래요 우리? 아, 뭘 그렇게 중얼중얼대고 계세요?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어요? 아 변호사님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괜찮나? 어떻게 혼자 멋있게 그렇게 오프닝을 하고 아. 오세요? 저희 다 맞단 말이에요. 아까 VCR 보셨죠? 오늘 주제가 술입니다, 술. 술이랑 뭔 상관이에요? 아. 오프닝 혼자 하신 거라. 제가 다음 아. 주에 작당을 해서 더 좋은 거 바에서 시작하자고. 네. 저희 둘이 이제 2MC 한번 해보죠. 어때요, 2MC? 대표님? 2MC 좋다. 응? 오케이? 오케이. 술이 그런데 네. 술이 왜 술인 줄 아십니까? 왜 술이에요? 술이 술술 넘어가서. 술술 넘어가서. 술술 넘어간다고 아, 우리 술이에요. 변호사님다운 대답이 네, 나왔습니다. 술술 넘어가기 때문에 이름을 술이라 짓다는 말이 있긴 있어요. 믿거나 말거나. 예. 근데 두 분은 어떻게 술 좀 드십니까? 예, 저는 이제 한 병 마시면 기분이 좋고. 예. 아니 그래 한 병이 두병 마시면 잠이 잘 오고. 소주 한 병? 네, 말하시죠? 그 정도. 예, 우리 샤아 씨는 저는 술 전혀 못해요. 이슬만 마셔도 그냥 취해버리는 그런 여자라서. 제가. 이슬주를 마신다고요? 아, 이슬주를. 술 정도 못하세요? 아시는구나, 뭘 아시는구나. 얼굴이 맨날 빨개져서 그러잖아요. 아침에 내가 삼겹살 먹지 말라니까. 술을. 아우 더워, 아우 더워. 아, 이런 식이야. 지랄이야. 저요? 네. 그냥 뭐 조금? 조금 세숫대로 한 잔? 그냥 좀 마셔요. 네. 예, 좀 좋아합니다. 네. 변호사님도 술 많이 드시죠? 아, 저는 술을 끊었어요. 한 1년 아, 돼가요. 예. 제가 술은 끊었지만 다른 사람들이 이제 술 마시는데 자리에는 가기는 가요. 가는데 보니까 가가니도만 되게 재밌죠? 아니 나 신경질 나고 화가 나. 술을 안 마신 사람이 술 취한 사람 보니까 참 보기 싫더라고. 맞아요. 술을 많이 먹다 보면 그래도 주량이 내가 좀 늘었다라고 하는 분들도 좀 계시더라고요. 저요. 그래? 저는 술 처음 마시기 시작할 때 진짜 한 잔만 먹으면 얼굴 빨개지고 가슴 두근두근거리고 그랬거든요. 근데 먹으면 먹을수록 이게 점점 느는구나 하는 걸 몸소 느껴요. 지금. 아, 술도 이렇게 계속 마시면 조금씩 늘어난다. 그럼요. 당연히 아. 늘죠. 보통 사람들의 경우 이제 먹으면 먹을수록 주량이 는다라는 말 많이들 먹으면 먹을수록 하시잖아요. 는다. 네. 제가 보기에 그 술을 먹으면 먹는다고 는다라는 건 좀 약간 어불성설 같아요. 왜냐하면 그 술이 저도 먹다 보니까 이게 맛있더라고요. 술이 막걸리는 고소하고 소주는 뭔가 싸한 그런 느낌도 있고 그리고 양주는 또 독한 맛으로 그 맛으로 먹어서 사람들이 그 맛에 익숙해져서 아마 술이 좀 는다라는 게 아닐까 싶은데. 아니에요. 제가 확실하게 아는데요. 네. 술을 마시면 확실하게 배는 늘어요. 그렇죠. 살과 이 배, 네, 배. 뱃살. 그게 맛이 있어서 그렇다니까요. 살도 술이. 찌고 그러지만 아니에요. 아니 그 내성이란 말 들어보셨죠? 그 약에도 내성 있다고 그런 말 하잖아요. 먹으면 먹을수록 내성 생긴다고. 술에도 그런 게 있다니까요. 먹으면 먹을수록 내성이 생겨서 안 취한다니까요. 주량이 는다니까요. 그게 아니죠. 제가 술을 많이 먹어봐서 아는데 술을 못 먹잖아요 지금 세아 씨가. 아니 오늘도 또 두 분이 그렇게 싸우시네요. 맨날 이렇게 충돌하니까 저도 술도 못 힘들어요. 마시면서 맨날 아는 척하고. 그나저나 자신의 표준 주량을 알아볼 수 있는 계산 방법이 있습니까? 예, 기술 표준원에서 어디요? 기술 표준원. 표준원. 거긴 또 어디예요? 국가수가 예. 아니라 오늘은 국가수가 아니라 아 진짜. 기술 표준을 예, 달았네. 저 객관적인 남자예요. 예. 아. 기술 표준원에서 주량을 계산하는 방법을 제가 체크를 해봤는데요.
성인 남성 본인의 체중 곱하기 0.1 곱하기 24 곱하기 나누기네요. 나누기 2를 하게 되면 본인도 아니 잘 그렇게 모르면서. 곱하기 나누니까 들어가면 안 된다. 읽기도 힘들어요. 읽기도. 더하기 빼기 좀 해봐요. 자, 제 말 들어보세요. 제 말 들어보세요. 제가 정리를 좀 해봤어요. 그래서 성인 남성, 70kg의 성인 남성이 하루 마실 수 있는, 하루 해독할 수 있는 알코올의 양을 얘기를 하는 건데요. 그게 바로 소주 8잔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8잔이요? 아니, 근데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제 친구는 50kg가 안 넘어요. 47, 8 이 정도 되는데요. 소주 2병 정도 그냥 거뜬히 마시는. 그럼 한 5잔 정도 마셔야 될 것 같은데 2병을 네, 마신다고요? 멀쩡해요. 그거는 본인 친구라 그래요. 에이,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사람마다 좀 다른 것 같은데. 그래도 50kg가 2병 마시는 거는 네. 그거는 마시는 게 아니고 그거 들이붓는 거야. 주당이에요, 주당. 아. 예, 사람마다 체질에 따라서 역시나 해독하는 양이 좀 다를 텐데요. 역시 그래서 주량이라는 게 딱히 정해진 건 아닌데 무엇보다도 세아 씨가 말씀하셨던 대로 사람이 술을 많이 마신다고 이렇게 느는 건 분명히 아니라는 것 같아요. 아, 는다니까. 제가 몇 번을 얘기합니까? 제가 그 당사자라니까요. 주변 애들 많다니까요. 술 못 마신다면서요? 아니, 처음에 못 마셨지만, 이슬만 먹어도 취했지만, 지금은 그 이슬 있잖아요. 그거를 프레시. 좀 그거 이상한데요? 좋아. 술 못 마시는 분이 이렇게 아니, 늘었다고요. 저도 못 먹었다니까요. 사실 이거 술 마시면 는다는 뭐 조사온 게 있습니까? 당연히 있죠. 빨리 내놔봐요. 일단 네. 영상을 보고 얘기합시다. 화면 함께 보시죠. 이곳은 서대문의 한 막걸리바인데요. 우리 술을 사랑하고 전통주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곳이라고 합니다. 전국의 유명 막걸리부터 한국을 대표하는 전통주까지. 와, 대단한데요. 이곳에 술 하면 명함 좀 내민다는 분들이 계시다고 해서 만나봤습니다. 캬, 맛깔나게 드신다. 넘치는 사랑만큼 술잔도 가득 차고 분위기가 좋다 보니 한 잔, 두 잔 자꾸 들어갑니다. 요렇게 자주 마시다 보니 주량 많이 늘어나셨죠? 그쵸? 자꾸 마시니까 무지 느네. 처음에 잘 못 드셨잖아요. 근데 나도 이렇게 술 먹어보면 느는 것 같지는 않는 것 같아. 저는 그거 심리적인 것 같아요. 저는 계속 먹어도 전혀 술이 느는 거 잘 모르겠어요. 절대 안 넣을 수가 없어요. 마실 물을. 애주가들 사이에서도 술을 자주 마시면 주량이 는다, 안 는다 의견이 분분한데 이때 농진청 소속의 술 박사님이 좌중을 정리하시는데 암만 해도 술고래가 왜 나왔겠습니까? 마시면 마실수록 늘어나겠죠. 그래서 술고래라고 하는 거거든요. 지당하신 말씀. 마시는 안주까지 나왔으니 술이 술술 절로 넘어가겠어요. 주고받은 술잔만큼 친분은 쌓이고 주량은 늘어나는 것. 당연한 진리 아닐까요? 예, 세아 씨 좋은데 다녀오셨네요. 네, 우리 전통 술을 사랑하시는 분들 만나고 왔는데요. 네. 그분들은 이제 매일 술과 접하면서 친해졌대요. 이제 술과 네. 점점 친해지면서 주량 또한 함께 늘어났다고 아, 하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거 봐요. 제가 보기엔 저기 계신 분들 다 술 좋아하시는 분들 역시나 그 우리 술이 좀 맛있습니까? 먹다 보면 한 잔, 두 잔 먹다 보면은 사람도 좋아지고 술도 좋아지고 그렇게 느는 거죠. 맛이 좋은 거예요. 아니 영상 그건. 보셨잖아요. 저 같은 여성분들도 많이 계셨거든요. 그분들도 술을 점차 마시면서부터 주량이 늘었다고 저한테 말씀해 주셨다니까요. 그 세아 씨 그렇게 버럭버럭 우기지 말고 좀 논리적이고 차분하게 설득 한번 시켜보세요. 아니 저보고 맨날 네. 맨날 우긴다 그러고 저 맨날 저보고 뭐라고 그러시고 세아 씨도 국가서 다녀오세요. 그러면. 저 진짜 억울해서 다녀올 거예요, 진짜.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내성이라 그러죠. 이 좀 어려운 말로 대사 능력의 향상이라고 합니다. 들어보셨어요? 혹시 대사 능력의 향상이라고? 뭐 소화하거나 뭐 이런 것들. 네, 술을 꾸준히 마시면 간에서 이제 에탄올 분해를 하게 되는데요. 그 대사 능력이 술을 마시면 마실수록 향상이 된다는 향상이 거죠. 된다. 네, 그래서 해독 능력도 같이 올라간다. 그래서 술을 조금씩 마시면은 술을 더 많이 마실 수 있는 그렇죠. 능력이 해독 네, 능력이 해독 생기네. 능력 또한 높아지니까 아, 그래요? 주량도 세진다. 세아 씨가 지금까지 이렇게 조리 있게 말씀하신 거 되게 오랜만인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제가 요구하겠습니다. 객관적인 데이터 있어요? 있지만 지금 공개하지는 않겠고요. 한 기자님 VCR을 먼저 보고 제가 자료를 보여드릴게요. 그럼 빨리 영민 씨 뭐 준비하신 거 빨리 보여주세요. 네. 그럼 또 저의 비장의 무기를 또 보여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주량 늘었다고는 하는데 이거 정말 심리적인 요소입니다. 제가 이 부분을 실제 주량과 아무 상관없다는 거 제가 준비해 왔거든요. 지금부터 보시죠. 곡류를 발효시켜 증류하거나
알코올을 물로 희석하여 만드는 소주. 보리를 싹 튀어 만든 메가로 즙을 만들어 여과한 후 홉을 첨가, 맥주 효모균으로 발효시켜 만드는 맥주. 잘 익은 포도를 압착해 얻은 즙액을 발효시켜 만든 과실주로 오크통, 스테인리스 통에서 오래 숙성시켜 만드는 술, 와인. 소주, 맥주, 와인까지 술의 종류 참 다양하죠. 한국주류협회의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국민 1인당 한 달 평균 마신 술의 양이 무려 소주 6병, 맥주 7병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많이 마신 만큼 정말 주량이 늘어나는 걸까요? 술과 주량과의 관계를 명확하게 풀기 위해 전문적으로 술을 공부하는 이들을 찾아갔습니다. 이곳은 바텐더를 양성하는 곳인데요. 칵테일 수업을 듣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필기도 하고 레시피도 보고 현직 바텐더의 개인 레슨도 받으면서 열심히 수업을 듣고 있는 예비 바텐더들. 진지하게 칵테일을 시음하는 모습, 술 꽤나 마셔본 분들 같은데 이들의 대답은? 아무래도 술 자체에 대해 세지는 것보다는 안주랑 같이 먹으면서 이런 요령도 늘고 하기 때문에 똑같은 양을 먹더라도 이제 좀 더 빨리 먹는다고 느꼈을 때 오히려 정신 차리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좀 세진 것 같다라는 느낌만 있지 뭐 신체적으로 뭐 머리가 덜 아프다든지 뭐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술을 섞어 만드는 칵테일 전문가이면서 많은 손님들을 대하는 바텐더. 역시 우리의 궁금증을 단번에 해결해 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바에서 근무를 할 때 뭐 고객이 방문하셨는데 제가 봤을 땐 분명히 그 예전과 지금과 잔수만 늘어났을 뿐이지 취한 거는 동일하다고 봅니다. 근데 단지 그게 심리적인 부분과 그리고 그분이 이미 취한 것을 경험해 봤기 때문에 잘 대처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보니까 전문가가 아니라 술에 관해서 공부하는 분들이 나오셨네요. 네, 어떻게 보면 저분들이 진짜 술 전문가가 아닐까 싶어요. 왜냐하면 오랫동안 술과 함께 하셨고 또 마시는 것들을 봐오시는 분들이다 보니까 역시나 그 술, 그리고 주량, 그리고 사람이 술을 어떻게 마시는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시는 분들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저분들도 그냥 심리적일 것 같습니다라는 거지 심리적인 게 맞습니다라고 확실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진 않았잖아요. 제가 맘만 먹으면 원래 국가수 갔다 올 수 있는데 이게 또 주제가 술이잖아요. 술 가지고 국가수까지 갈 필요가. 최소한 술을 마시면은 술이 주량이 는다 이런 거를 증거를 갖고 오려면은 술을 못 마시는 사람을 한 달 동안 매일 조금씩 먹여보는 거야. 그래가지고 연구를 갖고 와야 되지 뭐 대충 뭐 술 공부하는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그쵸? 옆에서 보는 사람들 데리고 와서는 안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정말 우리가 전문가가 나와가지고 전문가 여기는 좀 들어봐야 될 것 같거든요. 한번 보시죠. 네, 우선 알코올은 내성이 생깁니다. 처음엔 3잔밖에 마실 줄 모르던 사람이 마시다 보면 뇌에서는 점점 더 같은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는 더 많은 양의 알코올을 요구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정작 몸에서 일어나는 과정을 살펴보시면 간이나 다른 신체 부위에 독성 물질들이 쌓이게 되고 이를 분해하는 것도 힘들어지면서 몸에는 신체적으로는 굉장히 결과적으로는 많은 부담을 지워지게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야, 이게 웬일이에요? 세아 씨 말이 맞네요. 오늘 한 건 하셨다. 여러분 아름다운 하루입니다. 오늘 기분 진짜 너무 좋네요. 제가 이긴 건 또 처음인 것 같아요. 그러면 기념해야 할 날입니다 오늘. 네, 세아 씨 이긴 거는 축하드리지만 네. 이제 좀 과학적으로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그렇죠. 또 제가 공부해온 걸 또 알려드릴 시간이 왔군요. 네. 일단 술을 많이 마시면요 알코올 분해 속도 또한 빨라지게 되는데요. 네. 그 뇌가 점점 알코올에 저항하는 그런 저항성이란 게 있대요. 그 네. 저항성 또한 더 강해진다는 연구 결과가 실제로 있습니다. 그래서 술을 마시면 마실수록 주량이 늘어난다는 말이 사실이에요. 술을 뭘 저항까지 해가면서 먹고 그래요. 술은 그냥 느끼면서 제가 국가수 안 간 이유가 뭡니까? 술은 즐기라고 있는 거예요. 여보세요. 지금 지셔서 화나신 거예요? 네? 저항을 해, 저항을. 근데 또 이 방송 보시고 주량 늘리신다고 감하시면은 절대 안 됩니다.
예, 맞습니다. 그 마시면 마실수록 주량이 늘어난다라고 해서 계속 드시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요. 그렇게 되면 예, 독한 술을 마시는 경우에는 역시나 식도가 위험할 수도 있고요. 무엇보다도 위 손상도 올 수 있으니까 또 간 손상도 올 수 있으니까 주의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세아 씨 오늘 이기셨는데 기분 어떠세요? 오늘 이제 주제가 주제이니만큼 끝나고 제가 한턱 쏘겠습니다. 이거 봐요, 이거 봐요, 이거 봐요. 내가 이래서 내가 부모님들 보시는데 큰일 국가수를 이래서 위험하다니까요. 이분 이기게 하면 저희 앞으로 술집에서 방송해야 돼요. 조심해야 돼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앞으로 다음 주부터는 정말로 객관적인 자료로 세아 씨 그렇게 좋아요? 네? 그렇게 좋아요? 네, 좋습니다. 예, 좋아요. 다음 주 예. 두고 보세요. 제가 다음 주에는 멋진 객관적인 자료로 그래서 준비하겠습니다. 뭐 이번 주에는 우리 영민 씨가 좀 바쁘시는지 국가수 안 다녀오시는 모양이네요. 다음 주에 좀 더 열심히 준비해 오세요. 술을 너무 많이 먹어서. 네. 아, 좋아. 네, 시청자 여러분, 술은 마실수록 뇌가 저항성이 강해져서 주량이 늘어나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주량이 늘어나는 만큼 몸속에 병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너무 과음하지 마시고 한두 잔 적당히 자제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한도사의 선택. 술 꾸준히 마시게 되면 알코올에 대한 저항성이 생겨 주량 또한 늘어나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술을 자주 그리고 많이 마시게 되면 뇌 기능을 떨어뜨리고 간이나 위의 손상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으니 자제하는 습관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네, 김병렬 판도사 오늘 주제가 술이 아닙니까? 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술과 인간은 끊임없이 싸우고 끊임없이 하야하는 사이좋은 투사와 같다 이런 말이 있다 그래요. 시인 같으세요. 그러게요. 오늘 혼자서 오프닝 제가 시인 하시더니. 같으면 안 돼요. 술이 투사야. 이게 술하고 남자들하고 특히 끊어내야 끊을 수 없는 관계가 아닌가. 맞아요. 우리가 사회생활 할 때도 보면 흔히 그 기분 좋을 때도 한잔하고 축하주로 또 슬프면 슬플 하고 한잔하고 애인하고 헤어져도 한잔하고. 맞아요, 맞아요. 그죠? 그렇죠. 어. 또 남자분들 같은 경우 또 회식하면 또 술이 빠질 수가 없잖아요. 네. 때려 그런데 뗄 수가 굳이 없죠. 우리가 꼭 술을 마셔야 된다고 생각해서 그런데 저는 술을 끊었거든요. 오. 근데 어디 가도 술을 안 마시고도 다 할 수가 있어요. 워낙 또 재밌으시니까 어. 가능할 것 같긴 하네요. 그런데 이제 그렇죠? 그 대신에 술을 끊는 대신에 음료수가 늘어요. 양이. 맞아요, 맞아요. 예, 맞습니다. 제가 지금 살펴보니까 우리 몸에 들어온 술이 완벽하게 그 알코올이 배출되는데 걸리는 시간이 약 3일이 걸린다고 하는데요. 무엇보다도 과음을 하시거나 또는 그 과음으로 힘드셨던 날들이 있다면 3일 정도 지난 다음에 또 술을 드시는 게 좋지 않을까. 예, 간도 좀 쉬어야 되니까요. 매일매일 술을 드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냥 반주로도 이렇게 드시고 그분들은 그냥 자연스럽게 간에 손상이 갈 수밖에 없겠네요. 그러면. 네, 특히 그 간 손상 있으신 분들 정말 술 조심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좀 쉬었다 드시는 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3일. 예, 3일을 쉬었다 드시는 걸. 근데 어르신들은 약주라고 해서 매일 조금씩 마시면은 오히려 몸에 좋다고 이야기하시거든요. 네. 그러니까요. 저도 궁금했거든요. 뭐 와인도 한 잔씩 하루에 한 잔씩 마시면 오히려 몸에 좋다라는 말도 있잖아요. 근데 맞습니다. 그게 사실일까요? 정말 약이 될까요? 네, 와인도 조금씩 마시면 그리고 약주도 조금씩 마시면 도움이 된다는 얘기가 있는데 술이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 그 속설들 제가 자세하게 살펴봤어요. 지금부터 함께 보시죠.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술에 대한 오해와 진실 시원하게 풀어드립니다. 술에 대한 오해와 진실 첫 번째, 술을 마시면 같은 여자라도 더 예뻐 보인다? 술을 마실수록 점점 예뻐 보이는 여성. 술을 마시면 여성이 더 매력적으로 보인다는 이른바 비호고글 효과를 표현한 광고인데요. 어째서 술을 마시면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걸까요? 술은 어느 정도 들어갔을 때는 전두엽 기능을 저하시킵니다. 하지 말아야 되는 것들을 이제 안 할 수 있게 하는 기능인데요. 전두엽 그런 기능이 떨어지다 보면 본인이 스스로 제어해 오던 부분들이 좀 느슨해지면서 평소에 하지 않던 행동이나 평소에는 관심이 가지지 않았던 대상에게도 쉽게 다가가게 되고, 하지만 대부분은 다음 날 그렇게 사람의 뇌의 전두엽 부분은 상황을 파악하고 다음 행동을 결정하는데요. 술을 많이 마시면 이 부분이 기능을 상실해서 판단력이 흐려지기 때문에 평소와는 전혀 다른 행동들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술에 대한 오해와 진실 두 번째, 커피를 마시면 술이 깬다? 해장커피 하나만 해주세요. 해장 커피가 판매될 만큼 술을 마시고 커피를 찾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커피를 마시면 술이 더 빨리 깬다는 이야기. 사실일까요? 술을 마신 후에 커피를 마신다면은 술을 분해하는 데 도움이 되지는 않겠죠. 이제 커피는 이제 이 중추신경을 각성시키기 때문에 머리가 반짝해서 이제 빨리 깨는 느낌을 갖게 할 수는 있겠죠. 술 분해하는 데 직접 도움이 되지는 않겠습니다. 술에 대한 오해와 진실. 세 번째, 술을 마시면 잠을 아주 잘 잔다? 자, 이번엔 제작진이 직접 실험해봤습니다. 우리의 정 PD,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소주를 한 병 마시고 실험에 나서는데요. 술을 마시면 진짜 깊이 잘 수 있는지 사실 확인을 위해 한 수면센터를 찾아가 봤습니다. 술과 수면의 관계를 시원하게 풀어드립니다. 수면 전문가 손동아 원장님. 숙면이라고 하는 거는 잠의 구조, 깊은 잠과 얕은 잠, 꿈꾸는 잠이 이제 조화롭게 섞여야 되고, 그리고 깊은 잠을 충분히 주무셔야지 이제 좋은 잠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술을 드시면은 보통 이제 잠을 잘 주무신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오히려 숙면을 좀 못 취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한번 검사를 통해서 술을 드시고 수면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한번 저희가 검사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검사 방법은 이곳에 오기 전 소주 한 병을 마신 정 PD가 수면 검사실에서 직접 잠을 자보는 건데요. 잠자는 동안 정 PD의 수면 뇌파를 측정해 본다고 합니다. 자, 드디어 실험에 대한 모든 준비를 마치고 등장한 정 PD. 어이, 뇌파 측정기 단 모습이 안타깝네요. 사실 병원에 오기 전 술을 미리 마시고 온 정 PD. 벌써부터 졸린 눈빛인데요. 정신 차리세요. 이렇게 졸린데 잠을 잘 못 잔다고요? 수면 실험에 필요한 모든 준비가 끝나고 검사실에서는 수면 실험을 위한 뇌파 측정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뇌파 측정과 함께 카메라를 통해 수면 상태도 계속 체크하는데요. 과연 정 PD는 숙면을 취했을까요? 못 취했을까요? 다음 날 실험 결과를 듣기 위해 다시 수면센터를 찾은 정 PD. 이게 이제 환자분이 그 술을 먹고 저희가 이제 수면 검사한 결과를 보여드리는 건데요. 대부분이 다 얕은 잠으로만 자고 있거든요. 이거는 아주 질이 떨어지는, 그러니까 자고 일어나도 이렇게 피로가 회복되지 않는 아주 질 낮은 수면을 취하셨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이것이 술을 마신 정 PD가 잠을 잘 때 측정된 뇌파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술을 안 마신 사람이 잘 때 측정되는 뇌파인데요. 술을 마시고 잠을 잔 정 PD는 술을 안 마신 사람보다 깊은 잠을 못 잔 것으로 측정되었습니다. 초반에는 잘 잔 것처럼 느끼셨지만은 결국에는 이제 깊은 수면이 떨어지고 그다음에 정상적인 수면 구조가 깨졌기 때문에 이거는 좋은 수면이라고 볼 수가 없고요. 이런 게 지속되다 보면은 술의 효과에 의해서 잠을 빨리 잘 수 있는 그런 효과도 반감이 되고 잠을 못 이루게 만드는 불면증까지 오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잠을 잘 자기 위해서 술을 드신다는 그런 행동은 초반에는 뭐 도움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은 장기간으로 봤을 때는 잠의 구조를 오히려 왜곡시키고 정상적인 잠을 못 자게 만드는 잠에 방해가 되는 아주 위험한 행동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술에 대한 오해와 진실 한 장으로 정리해봤습니다. 술은 마시면 마실수록 늘고 얼굴이 빨개지는 사람에겐 괴롭고 여자는 남자보다 술에 약합니다. 마지막으로 술을 마시면 숙면에 방해되니 참고하세요. 저분 저 담당 PD 아니에요? 저분이신 거죠? 저분 맞죠? 부지런히 깜짝 놀랐죠. 투잡 뛰고 있어 지금? 궁금한 게 있습니다. 그러면 출연료도 2배로 받나요? 아니, 출연료도 받으시나? 아니에요? 제가 정 PD님이라고 저희 이번에 오신 분이에요. 제가 좀 제대로 한번 실험해보자고 해서 제가 특별하게 부탁드렸어요. 너무 웃겼어요. 저 지금 빵 터졌잖아요. 네, 정 PD님 얼마나 고생하시는 분인데. 근데 이게 술에 대한 속설, 술을 마시면 뭐 잠이 잘 온다 이런 게 맞는 게 거의 없네요. 예, 맞습니다. 그 술을 먹고서 잠을 자게 되면 역시나 그 얕은 잠을 자기 때문에 깊은 잠이 못 들어서 더 피곤하다고 하네요. 그 있잖아요. 얼굴 빨개지시는 분들 있잖아요. 술 한 네, 모금만 네. 마셔도. 근데 그분들이 저는 좀 술이 강하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네요. 세아 씨도 얼굴 빨개지세요? 저요? 살짝? 지금도 빨간데 항상 술을 예, 술이 빨개지시는 분들 이제 잘 들어두세요. 한의학 쪽에서는 이런 경우를 안면 홍조 증상이라고 해서 간 기능이 약한 체질에 나오는 증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특히 양의학계, 한의학이 아닌 양의학계에서는 보호색이라고 해서 술을 마시고 얼굴이 빨개지면
저 사람은 술을 이제 먹지 말아야겠다라고 하는 보호해주는 색이라고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결국 그러면은 한의학이든 양의학이든 술을 마시고 얼굴이 빨개지는 것은 간이 안 좋다는 그런 말이네요. 네. 그 알코올이 들어가는 순간 어느 정도 사람의 뇌 속에서는 그 뇌가 정지가 된다고 합니다. 뇌 기능이 정지가 돼서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고 하니까 조심해야 그 술 많이 마시면 머리 나빠지구나. 그렇죠. 예, 어르신들 그런 말씀하시죠. 술 많이 먹으면 예, 안 좋다고. 아니 그런데 사실 좀 그렇잖아요. 술을 좀 끊기 힘든 이유가 술 종류도 굉장히 많고 맛있는 술이 많잖아요. 외식만 하는 것도 있고. 세아 아닌데 씨가 그래서 술을 못 끊어요. 아니 제 말을 좀 끝까지 들어보세요. 술은 맛있어도 술이에요. 머리가 나빠진다고요. 아니 누군 술 안 드세요? 아니 저만 자꾸 주당으로만 드시나 자꾸. 예, 두 분 얘기 말씀 잘 들었는데요. 아니, 네. 요즘에 보니까 술 문화도 늘어나지만 그만큼 또 좋은 사람들이 모이는 동호회도 많이 늘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술을 마시는 것보다 그곳에 가서 좋은 얘기를 나누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근데 그 두 분 맥주를 직접 만드는 사람 얘기 들어보셨어요? 맥주를 만들어 먹죠, 당연히. 만들죠. 공장에서 만들 게 우리가 마시지. 네. 사람이 만든다니까요? 사람이 사람 만들잖아요. 만들 수도 있죠. 어디서 만들어요? 독일에서 만들어요?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에서 내가 진짜요? 집에서 막걸리는 만들어 마신다는 그러니까요. 이야기는 들어도 못 아니, 봤어요. 한번 일어나 보세요. 제가 한번 직접 보여드릴게요. 뭘 또 준비하신 거예요? 맥주 어디로 만드는 가요? 사람. 이쪽이요? 있다니까요. 이쪽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와, 여기까지 오셨군요. 제가 오늘 특별하게 모신 분, 아까 말씀드렸죠? 맥주 만드시는 분. 네,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그 맥주 만드시는 분 박창석입니다. 어렵게 모셨어요. 여기 재료들이 가득 있는데 저희 맥주 이거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먼저 맥주 만드는 데 필요한 장비들이 어떤 게 필요합니까? 예, 뭐 크게 그 다른 장비는 필요 없고요. 맥주를 발효시킬 수 있는 발효조가 제일 중요하고 그것만 있으면 되고 나머지 맥주 원료들이죠. 이게 뭐 특별한 과학 원리가 있다라고 얘기 들은 것 같아요. 일반적인 일반 통을 사용하게 되면은 그 압력에 의해서 그 폭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네네네 터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걸 그냥 방지. 그럼 일반적으로 쓰는 페트병에서는 압력만 잘 조절하면 가능하긴 한데 그걸 좀 조절하기 위한 그런 통들이 좀 필요하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 앞에 있는 통조림은 뭐예요? 통조림? 맛있겠다, 통조림. 예, 그냥 드시는 통조림은 아니고요. 이거 맥주 원료. 그러니까는 막걸리 만드실 때 뭐 쌀이나 누룩이 있듯이 맥주를 만드는 원료를 통조림으로 만들어 놓은 거죠. 집에서 이렇게 조제 해먹기 쉽게 이렇게 딱 이렇게 상품을 넣네요. 누구나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럼요, 집에서? 누구나. 그럼 이걸 넣어서 물을 넣고 발효시키면 끝인가요? 이거를 넣고 물을 넣고 발효시키면 끝입니다. 정말요? 네. 그럼 직접 한번 제조하는 과정 한번 보여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초보자를 위한 집에서 맥주 만드는 방법. 냄비에 물을 넣어 끓입니다. 맥주 원액킨을 첨가해 잘 저어줍니다. 이것을 워터라고 하는데요. 발효조에 차가운 물을 넣고 좀 전에 만든 워터를 붓습니다. 물을 더 채운 후 효모를 뿌리고 약 5분간 가라앉힌 후에 세게 휘저어주는 작업을 거치면 1차 과정 끝! 일주일 정도 발효시킨 후 탄산과 거품을 만드는 작업인 2차 탄산화 과정을 거치면 집에서 맥주 만들기 완성! 그러면 이게 시중에 사 먹는 맥주하고 이렇게 만들어 먹는 맥주하고 차이가 뭔가요? 제일 큰 차이점은요, 그 효모의 차이죠. 그 흔히 생맥주라고 하잖아요. 그 시중에 유통되는 맥주 같은 경우는 그 유통상의 그 문제 때문에 효모를 죽이거나 걸러내고 난 뒤에 유통이 돼요. 요거는 흔히 왜 맥주 효모를 건강식품으로 쓰듯이 살아있는 맥주. 효모 살아있다. 네네, 생맥주죠. 그러죠. 맛을 한번 보시죠. 너무 궁금했어요. 네, 한번 들어보세요. 저 술을 끓였기 때문에. 냄새가 그럴듯해요. 조금 맛이 좀 다르긴 하네요. 물론 이게 뭐라 그럴까? 이제 시중에서 파는 맥주 맛하고는 좀 다른데. 이게 약간 차이가 있네요. 자기 취향에 따라서 좀 이렇게 달리 마실 수도 있네요. 저는 맛있는데요. 더 맛있어요. 네, 이거 한 병 집에 갖고 가고 싶다. 이거 없어지겠다, 지금. 잘 챙기세요. 네네. 그럼 이게 시중에서 파는 맥주보다 어떻게 저렴한가요? 이렇게 만들어 먹으면? 가격은 뭐 비슷하다 보시면 되고요. 비슷하군요. 맛이 좀 특이하다 그랬다시피 이거는 시중에 잘 흔히 맛보기 힘든 외국 유행정이나 맛볼 수 있는 그런 스타일의 맥주고요. 근데 이게 술 이렇게 맥주 만드는 법을 배우고 이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혀 어렵지 않고요. 뭐 인터넷에 동호회라든지 이쪽을 대해서 사람들과 모여서 만들 수도 있고요. 뭐 재료 같은 것들 뭐 인터넷으로 검색해 보시면 쉽게 찾을 수 있으세요. 네, 먹는 것뿐만 아니라 만들기까지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보고 나니까 술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알고 싶지 않으세요? 예, 술의 종류가 많이 있죠. 예. 그래서 제가 예. 술에 대해서 더 공부할 수 있도록 술 박물관에 직접 다녀왔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궁금하시죠? 화면 함께 보시죠. 우르기 가야금을 다루던 탕금대로 유명한 충주. 이곳에 술을 제대로 알 수 있는 특별한 곳이 있다고 해서 달려갔습니다. 우와, 오, 크다. 여러분, 오늘은요 애주가들의 천국을 찾아왔습니다. 제 뒤로 보이는 이 큰 게 뭔지 아세요? 바로 스코틀랜드의 유명 양주를 제조할 때 사용했던 증류기. 이곳이 어딘지 궁금하시죠? 바로 전 세계 신의 물방울을 한 군데로 모아둔 세계 최초의 술 박물관이라고 합니다. 이곳에 어떤 것들이 있을지 궁금하시죠? 저와 함께 살펴볼까요? 가시죠. 입구에 증류기를 지나 전시관 내부로 들어가면 본격적인 술 여행을 시작할 수 있는데요. 와인관, 오크통관, 동양주관, 증류주관까지 총 4개의 전시관에서 세계의 술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었습니다. 브랜디 증류기? 아까 밖에서 봤던 그런 증류기인가 보다. 오, 이곳이 와인들이 전시되어 있는 곳인가 봐요. 처음으로 만난 전시관은 와인관. 독일.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여기가 세계 네. 와인들이 전시되어 있는 곳인가요? 네, 맞습니다. 전 세계 와인이 전시가 되어 있는 곳이에요. 와인관에서는 세계의 유명 와인들의 실물 및 상표 읽는 방법을 볼 수 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증세기부터 사용된 포도 수확기구와 양조용 도구 등 와인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었습니다. 프랑스. 네. 전시된 유럽 각지의 유명 와인을 둘러보자니 네. 궁금한 게 생겼는데요. 와인이 도대체 언제부터 만들어졌는지 너무 궁금하거든요. 조금 가르쳐 주세요. 네, 와인의 역사는 지금으로부터 한 1만 년 전에 소아시아에서부터 시작이 되었고요. 이집트, 그리스, 로마를 거쳐서 전 유럽으로 전파가 되었어요. 그리고 4세기 초에 미사에서 사용이 되면서 지금 많이 이렇게 발전이 되는 계기가 되었죠. 이곳에는 레드 와인, 화이트 와인, 샴페인 등 종류별 와인 제조 방법과 와인의 종류만큼 다양한 와인잔도 전시돼 있었습니다. 그중 눈에 띄는 특이한 모양의 와인병들과 코르크 스크류. 와인병과 코르크 스크류의 사용은 지금으로부터 1700년 전부터 시작됐다고 해요. 그냥 전시를 보기 좋게 전시를 해놨습니다. 이 큰 통들은 뭐예요? 네, 오크통이라고 부릅니다. 오크통이요? 네, 오크통은 와인이라든지 위스키, 브랜디 여러 가지 술들을 숙성하고 보관하는 그런 통이 되겠습니다. 위스키는 오크통에서 숙성될 땐 자연스레 증발하게 되는데요. 이런 현상을 일컬어 특별히 부르는 이름이 있다고 합니다. 천사의 목이라는 코너인데요. 네. 눈으로 직접 관찰을 하고 또 코로 향을 맡을 수 있는 그런 전시물이에요. 숙성된 연수에 따라 향과 색이 달라지는 위스키. 이렇게 노크를 하면 향이 진하게 올라옵니다. 마시면 향을 맡으실 수가 있어요. 향기가 나는데요? 네. 향이 더 진해지는 것 같아요. 깊은 향이 네, 나죠. 깊은 향이. 네, 이렇게 세월에 따라서 오크통에서 숙성이 되면서 색과 향이 더 깊어지게 됩니다. 전 세계 술 소비량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대중의 술 맥주관. 맥주는 기원전 4200년경부터 마신 것으로 추측된다고 해요. 아시아 각국의 술떡으로 시작되는 동양주관은 술과 관련된 용기를 재미있게 볼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아니 이렇게 쭉 돌아봤잖아요. 네. 저희가 뭐 프랑스 와인부터 해서 맥주, 우리나라 뭐 전통주까지 다 둘러봤는데 사실 나라마다 좀 유명한 술들이 각각 있을 것 같아요. 네. 어때요? 프랑스라든지 이탈리아는 와인이 좀 유명하죠. 그리고 러시아에는 보드카, 멕시코에는 데킬라, 일본의 사케, 그리고 영국 쪽에는 위스키 이런 술들이 좀 대표적으로 유명합니다. 술 얘기를 들으니까요. 네. 제가 또 맛을 봐야 돼서 여기까지 왔는데 네. 그냥 갈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제가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곳이 있을까요? 네, 음주 체험관 따로
있으니까 그쪽으로 한번 같이 가보실까요? 아, 거기 가면 술도 마시고 하시는 거예요? 같이 가시죠. 가시죠. 구경만 하고 갈 수는 없죠. 직접 음주 체험할 수 있는 곳으로 고고. 여기가 이제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네, 곳인가요? 이쪽으로 들어가시면 돼요. 총 80석 규모의 체험관에서는 다양한 술과 와인을 구경하고 계절별 칵테일을 맛볼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저분이 저희 관장님이세요. 관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세계 최초로 오미자 와인을 개발한 마스터 블렌더 이종기 관장님. 술에 대한 남다른 애정으로 지금의 박물관을 설립하셨다고 해요.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아주 품위 있는 음주 문화를 갖고 있는 나라였는데 그런 전통이 무너진 것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올바른 음주 문화를 홍보하기 위해서 이 박물관을 설립했습니다. 관장님의 술에 대한 사랑이 저한테도 전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근데 제가 또 예. 맛을 안 볼 수는 없잖아요. 예. 이제 맛도 보고 또 경치도 느껴보고 싶은데요. 어떻게 안 될까요? 아유, 알겠습니다. 저쪽으로 가시죠. 저쪽으로 가요? 예. 탕금호의 맑은 물이 내려다 보이는 테이블로 함께 이동. 이 앞에가 탄금호입니다. 드디어 빛깔 고운 오미자 와인의 색과 광채를 직접 음미해봤습니다. 오늘 어떠셨어요? 오늘요 제가 몰랐던 이제 술에 예. 대한 것들을 알게 되니까 너무 예. 기쁘고 예. 마실 줄 알았는데 예. 이제는 뭐 친구들이나 부모님한테 예. 가르쳐 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이, 그러면 전도가 이제- 다 된 것 같아요. 예. 짠! 청아하게 울리는 와인잔 부딪히는 소리. 향긋한 와인은 부드럽게 넘어가고 술의 역사를 배운 만큼 술의 깊이는 더 진하게 느껴졌습니다. 술의 역사를 통달했으니 이젠 직접 만들어 보기 위해 우리 술 전문가 수수보리를 찾아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수수보리 맞으시죠? 제 수수보리는 아닌데요. 아니에요? 예, 예. 아니 그럼 도대체 어디 계신 거예요? 수수보리님 여기 계십니다. 드디어 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아니 안녕하세요. 어디 숨어 계셨어요? 꼭 숨어 있었습니다. 수수보리 맞으시죠? 예, 일본의 술을 전파시키는 분이고 일본 술에 있어서 주신으로 모시고 있는 우리 선조입니다. 그래서 우리 술을 연구하는 모든 사람들을 수수보리라고 저는 일컫고 싶습니다. 그러면요, 저도 수수보리가 될 수 있을까요? 아, 그럼요. 그럼 여기서 한번 해볼까요? 아 정말요? 예, 와, 한번 해보시죠. 네네네. 근데 오늘 빚는 술은 예. 정확히 어떤 술이에요? 아황주라고 하는 술인데요. 특히 이제 조선 시대 때 궁중에서 여인네들이 빚어 마셨던 술입니다. 아황주는 시대별로 빚는 방법이 달랐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쌀가루에 물을 넣어 범벅을 시킨 죽의 형태로 아황주를 빚어봤습니다. 들리나요? 선생님, 예. 이 과정을 다 거치고 나면 바로 술이 돼서 이렇게 마셔볼 수 있는 거예요? 이야, 그래 쉽게 되면은 노벨상을 받겠죠. 발효 음식은 슬로우 푸드라서 서서히 발효가 되는데요. 자, 한 달 후에 이 형태의 술이 나오게 됩니다. 빚는 사람의 정성을 가득 담아 숙성 과정을 거친 후 완성된 술. 이 술을 가지고 한 달 후에 그 광목천에 넣어서 그러게 되면은 요러한 담황색의 술이 나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빚은 아황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빠질 수 없는 시음 시간. 우리 술의 깊은 맛을 제대로 느끼기 위해선 술을 입안에 넣고 혀에 올린 다음 맛을 느끼는 것이 방법이래요. 오, 달콤하죠? 향이 확 올라오면서 그렇죠. 굉장히 달콤하고 물론 술이니까 좀 쓰기도 하지만 달콤한 맛이 올라오는데요. 옛 선인의 풍류와 미학이 담긴 우리 술 아황주는 사라졌던 양조법을 다시 복원하는 데 성공한 술이라고 합니다. 아황주처럼 사라진 우리 술에 관심을 갖고 연구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전통주 복원을 위한 갖은 노력들이 시도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수수보리 아카데미는 일반인이나 외국인들에게 우리 술의 우수성을 알리고 전파하기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술은요, 와인이나 사케 못지않게 좋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걸 잘 모르고 있었고, 그래서 와인이나 사케를 넘어서는 그런 술을 좀 개발하고 보급하고 활성화하기 위해서 그런 목적을 가지고 수수보리 아카데미를 만들었습니다. 술의 매력에 빠져 역사를 배우고 술 지킴이를 자처하는 사람들. 그들처럼 술을 제대로 알고 올바르게 마시는 게 중요하겠죠?
네, 우리 술을 연구하시는 분들이 계시네요. 정말 좋은 일 아십니다. 네, 저도 굉장히 기쁜 마음으로 다녀왔는데요. 네. 이 궁중 여인들이 먹었던 술을 제가 또 직접 맛보고 오지 않았습니까? 아우, 공부가 되신 기분이겠네요. 좋습니다. 이 마치 네. 조선의 국모다 내가. 무술이겠지. 뭐라고요? 무술이요? 예. 아 진짜 이분 아까부터 그러니까 그건 그렇고 네. 그 술 맛은 어땠던가요? 그 우리 전통술이라고 해서 저는 좀 굉장히 쓰고 약간 좀 그럴 줄 알았거든요. 근데 기분도 굉장히 색다를 뿐더러 맛도 굉장히 독특하면서 좋더라고요. 네. 저는 그 VCR 보다 보니까 저 선생님께서 역시 외국 술보다도 우리나라 술이 정말 우수하다라는 그 말이 굉장히 마음에 와닿는데요. 맞아요. 보통 우리 전통술 하면 막걸리만 많이 떠오르시는데요. 우리 전통술이 예전에는 한 600여 종 정도 있었대요. 600여 종? 네. 근데 이제 일제 강점기 이후에 이제 뿌리를 못 내리고 그대로 이제 사장됐다고 하네요. 좀 아쉽죠? 그래서 저분들이 그 뿌리를 찾고 이어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네요. 그렇죠. 근데 이런 술이야말로 진정한 약주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 이제 술을 조금씩 생각을 하면서 드시는 건 어떨까 싶어요. 그냥 한 모금 한 모금씩 이 술은 이런 그렇죠. 술이구나. 술의 종류에 따라서. 예, 그렇죠. 술의 역사를 이제 따라가 보면서 마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좀 전에 말했던 앙주 같은 것은 발효식품이기 때문에 마시면은 다이어트도 되고 건강에도 좋고 막 그럴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제가 자료를 준비해봤거든요. 일단 자료 보시고 얘기 나눠볼까요? 네, 보시다시피 소주 한 잔이요. 밥 3분의 1공기의 칼로리와 비슷하대요. 생각보다 많이 나가죠? 근데 소주는 한 잔 마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한 병 마시면 밥 2공기 먹는 것과 비슷한 건데요. 물론 건강에는 더 안 좋겠죠, 밥보다. 그러면 생맥주 3잔을 마시면 밥 2공기를 먹는 것과 같은 효과네요. 맞아요. 보통 이제 술살 찐다는 말 많이들 하잖아요. 술 먹으면 뱃살도 늘어나고 또 안주도 먹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살이 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야, 오늘 정말 좀 알차고 유익한 정보인 것 같아요. 그 술에 대해서 몰랐던 얘기도 많이 알게 됐고, 그런데 이제 폭음이나 가음만 조심한다면은 술이 좀 매력적인 음식인 것 같아요. 당연하죠. 제가 오늘 좀 이 시간 너무 제가 좀 흥분을 하면서 좋아한 것 같은데. 술을 좋아해요. 이제는 술을 좀 유식하게 마셔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술의 역사도 좀 알고 또 공부도 해가면서 내 몸에 좋게 그렇게 받아들여야 될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술이란 건 확실히 인간과 인간 사이를 이어주는 어떤 끈 같은 역할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많이 마시면 건강에 해롭다는 거 잊지 않으시길 바라겠고요. 무엇보다도 약주로 조금씩 먹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제가 보기엔 그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예, 두 분 오늘 녹화 마치고 그 수수보리 선생님 찾아가셔가지고 앙주 한잔 하시면서 술에 대해서 좀 더 연구를 해보십시다. 해물파전에. 기대되는데요? 네, 시청자 여러분, 오늘 술 이야기 어땠습니까? 다음 주에도 더욱 유익한 정보를 갖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판도사의 선택. 술, 다양한 종류와 특유의 맛으로 현대인들의 사랑을 받으며 오랜 역사를 이어오고 있는데 사람 사이의 유대 관계를 지속시켜주는 장점도 있지만 지속적인 음주는 간과 위, 뇌 등의 치명적인 손상을 가져오고 깊은 잠을 방해하는 그야말로 단점이 즐비합니다. 술, 제대로 알고 마셔 몸의 이상 징후에 대비하고 항상 적당히 마시는 습관을 가지셔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부터 저 빼놓고 오픈이랑 말해요. 다음에 저한테요. 근데 김치가 몸에 안 좋다는 게 같은 것 같아요. 김치는 오히려 발효식품하면서 뭐 아무도 해보고 너무 좋은 음식 아니에요? 그러게요. 근데 조금 이제 그게 김치 속에 염분이 많이 있어요. 염분 그게 안 좋다고요. 나트륨. 그게 좀 다음 주 소금 얼마나 알고 드시고 계십니까? 그동안 익숙하게 섭취해온 염분의 진실 시원하게 파헤쳐봅니다. 김병준의 판도사, 다음 주도 많은 기대해 주세요.